안녕하십니까. 네, 공시법을 강의하는 홍승환입니다. 33회 시험도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33회 시험에서 공시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요. 32회 때는 문제가 그 박스 문제가 12문제 가까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많이 줄어서 박스만 5문제 나왔고요. 박스 문제 특징은 또 하나 뭔가 하면 기억, 니은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고 가로놓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년보다는 좀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징 하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특징 또 하나 있죠. 이제 다음 중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게 10문제 나왔더라고요. 10문제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예년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타일이 이제 내년 시험을 한번 예측해 보면 내년 시험도 또 이제 박스가 많아질 거예요. 박스 문제 많아지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거. 가장 이제 앞으로 이제 많아질 추세입니다. 이제 자 보셨고 일단 난이도를 좀 따져보시면 난이도가 이제 상위 문제가 5문제 나왔고요. 보통 예년과 유사하게 나왔어요. 나왔고 그다음 이제 난이도 중이 이제 한 9문제 정도. 난이도 하가 이제 10문제 정도. 그래서 이 난이도는 이제 제가 매긴 뭐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는 아니고 그래서 예년 시험보다는 약간 쉽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 경향이 있고 또 난이도 상 5개 중에서 뭐랄까요? 흔히 안 나오던 문제 스타일은 한 개 나왔어요. 한 개 나왔고 기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조금 낯선 지문을 좀 뽑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 상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낮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의제기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요거 나왔어요. 이제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 우리 중요한 장부입니다. 명칭이 이제 대지권 등록부가 나왔고요. 자, 일단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 말 그대로 대지권 나오면 떠올라야죠. 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차피 여기는 토지장은 당연히 있고 하나가 더 추가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집어는 공통사항이죠. 그다음 이제 지목은 없어요. 지목은 왠가 하면 토지장에 적어놨기 때문에 또 적을 이유는 없다. 그 뜻입니다. 됐고 지목 하나 틀렸고 그럼 소재는 이제 공통사항이고 그다음 고유번호도 이제 하나 우리 외우고 있는 거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아파트니까 이제 뭐 대지권의 비율,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거 들어와야 되겠죠. 또 아파트 부지도 공유지니까요. 소유권의 지분에 관한 거, 소유자의 뭐 변경에 관한 사항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건물의 명칭, 또 하나 이제 집합 건물별 대중등록부의 장번호, 장수가 많아요. 그래서 몇 번째인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도 이제 우리 시험에 흔히 이제 뜨는 스타일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난이도는 좀 중으로 매겨놨습니다. 됐고 첫 번째 문제 하나 보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요거 나왔어요. 축척 변경. 이제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년 시험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사항 됐고요. 자, 첫 번째, 자,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이제 1개월 이내 지적소환청에 이의 신청합니다. 됐고 두 번째, 이 신청을 받은 지적소환청은 자, 얼마 이내 축변위의 심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것도 1월 되겠죠. 그래서 1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흔히 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됐고요. 세 번째가 이제 토지의 조사 등록 절차 파트. 이것도 이제 흔히 말하기를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토지 표시를 결정을 해야죠. 그때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이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30일 되시면 요거 나왔었어요. 나왔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원칙은 시군구별로 수립합니다. 소관청에 세우는 계획이니까. 부득이한 때는 읍면동도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요거 시험 나왔으니까 요게 시험 나올 차례입니다. 라고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이제 시군구 읍면동 답 1번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지목의 구분.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가장 기본 문제 스타일이죠. 지목의 구분 됐고. 그래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옳은 것 1번. 자, 온수, 석유, 약수 등을 일차원에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나와야죠. 이제 광천지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광천지는 그거 와야죠. 용출, 구화 요거를 유지하기 위한 토지. 얘들은 제외. 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가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여기까지는 가수원이 맞죠. 뒤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요거는 대가 돼야죠. 대인 토지는 양입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뒷부분 X 됐고 3번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예외 조항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사적지는 그거 나와야죠. 문화재. 근데 문제는 문화재가 학교나 공원, 종교용지나 있을 때는 토지를 구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 돼야 되고요. 4번에서 이제 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쭉 나오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이게 포인트죠. 여기는 이제 뭐다? 수도용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수도용지 이것도 주로 이제 정답으로 지금 제 경우는 한 3번쯤 뜬 지문입니다. 이제 이것도 기본 지문입니다. 했고. 그 다음에 5번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자, 궤도가 나왔네요. 일정한 궤도. 요거는 뭐다? 이제 철도용지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지목의 구분. 이제 우리 시험에 즐겼던 스타일이고요. 이제 난이도는 중으로 딱 잡아놨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5번은 요거 왔어요. 이제 중요한 장부. 부동산 종합 공부. 그래서 요것도 이제 꼭 아셔야 될 서류고요.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 자, 첫 번째. 명칭이 부동산 종합 공부죠. 여기는 뭔가 하면 현재 지적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장부를 한 개로 통합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록 사항이 아직까지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첫 번째 하나 됐고. 두 번째가 이제 건축물 대장. 세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 네 번째가 이제 여기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에 이제 가격이 가는 사항 4가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토법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서 요거는 X. 그래서 요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이제 맞추고 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6번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6번 문제는 보시면 법률 조문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법률에는 있고요. 문제가 뭔가 하면 현재 자, 여기 보시면 지적 전산 자료 파트. 여기 특징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 전산 자료는 이용 절차가 바뀌었죠. 여기는 이제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는 누가 하면 심사는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은 이제 전국 단위는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 시도 단위는 뭐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시군구 단위는 지역 소관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인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전산 자료에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 승인 신청 받은 나왔죠. 승인 절차가 없어요. 이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면 자, 지금 이 파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개정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러면 14년도 전에는 여기가 심사와 승인이었어요. 이 개정이 됐어요. 지금 개정이 됐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법률은 개정이 돼서 심사와 신청인데 현재 시행령이 아직 요 조항이 남아있어요. 지금 법과 시행령이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지금 일단 2번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법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에도. 그렇지만 이제 실제 문제는 뭔가 하면 법률이 개정이 되는데 미처 개정이 안 됐을 있기 때문에 이걸 시험 내면 안 되겠죠. 법이랑 시행이 충돌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이제 정답은 2번이지만 요거 이제 이의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의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7번은 또 이제 축척 변경. 자, 이제 올해 시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특징은 뭔가 하면요. 축척 변경 파트가 3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한 문제 나오는 파트인데 올해 특이하게도 이제 3개 나왔기 때문에 3개가 나왔는데 3문제 다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 와 있고요.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 변경인을 둔다. 지적소관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축처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이것도 특이한 사항이죠. 이것도 이제 32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됐고요. 3번 지적소관청은 축처에 관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는 축처 변경 신청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하여 면적에 이제 증감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때는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한다. 이게 아니고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야죠. 이 조항은 이제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조항인데 일단은 틀린 지문입니다. 됐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푸는 방법 보세요. 1번 이상이 없었고 2번 이상이 없었고 이렇게. 3번은 바티 모르겠더라. 넘어가야죠. 넘어가면 4번 지적소관청은 여기서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정통지 얼마 이내? 20일 이내 됐고요. 그 다음 5번 청산금 납부 미식이 완료됐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공고 돈 달아 주고받음 사업 끝났으니까 확정공고 와야 되겠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1, 2, 4, 5가 맞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축적 변경 하나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제 지적 측량 의뢰 측량 의뢰와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를 묶어서 이제 한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의뢰 성과에 이제 열람이나 등본 발급 파트. 자,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옳은 것. 자, 1번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근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한 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자,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주로 이제 지적 측량 업자 아니면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신청할 수 없죠. X지. 그래서 이제 주체가 잘못됐어요. X 됐고. 2번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서에 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 자, 측량 의뢰는 누구에게? 측량 의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야죠. 그래서 여기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X 됐고. 3번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제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은 이제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서는 이제 여기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가 왔어요. 우리 주로 보던 단골 지문. 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여기 이제 지적 소관청에. 이제 수행자가 소관청에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제 X. 자, 5번. 자,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르되 이제 수행자와 신청 협의했다 그 말이죠. 그때는 이제 측량 기한은 전 기간의 4분의 3 와야 되고요. 이제 검사 기한이 4분의 1 바뀌어 있죠. 자, X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 뭐 기본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난이도는 중으로 잡아놨지만 뭐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됐고. 자, 그다음 이제 9번은 이제 지적 측량 대상. 자, 측량 대상도 우리 시험에 이제 뭐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적 측량 실시하는 경우. 자, 틀린 것은 1번. 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무슨 측량? 이거는 기초 측량 그래야죠. 대상이고. 두 번째 2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는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하고. 3번 건축물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다. 이런 건 없죠. 자, 이렇게요. 현황은 왔습니다. 현황이 오면 요 뒤에 그게 와야 돼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현황과 도상 경계를 비교한다 그 말입니다. 정답은 3번. X. 이렇게 됐고. 4번은 이제 토지가 바다가 됐죠. 이것도 이제 해면성 말소 측량 이렇게 할 거고. 5번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요건 이제 그렇게 됐죠. 등록사항 정정 측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파트는 이제 난이도 하. 가장 이제 뭐랄까요. 기본 문제로 준 부분이고 대신에 앞으로 현황 측량 파트는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현황 측량은 현황과 도상 경계. 경계가 빠지면 틀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 10번은 이제 자, 소유자 정리 파트.
올해 시험에 좀 더 어렵게 나올 줄 이 파트는 알았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 지적 공부에 소유자를 바꿔달라 그 뜻이죠. 자, 첫 번째, 지적 공부에 동된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요 줄 한번 딱 보세요. 등기 간서에서 등기사를 증명하는 등기 필증,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주가 이제 등기전산 정보 자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유자에 관한 근거 자료는 뭐가 있다? 소유자는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묶어서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이제 다만 뭐 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직접 등록한다. 이게 이제 신규 등록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자는 누가? 지적소환청이 등록합니다. 아직 신규 등록이란 말은 아직까지 장부가 없는 경우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정답은 이제 4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난이도는 하루 잡아놨고요. 뭐 기본 문제 스타일입니다. 딱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11번. 이제 여기 또 왔어요 이제. 축척 변경. 그래서 올해 특징은 축척 변경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요. 세 문제씩 냈습니다. 지금 됐고. 자, 가로 속에 들어갈 말.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 변경 시행적에 소유자 동의서 첨부하여. 자, 요 파트. 우리 이제 축척 변경할 때는 사전적 절차가 세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첫 번째,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이제 3분의 2 이상 나오고요. 3분의 2. 두 번째가 이제 축척 변경인의 의결. 세 번째, 시도지사 승인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것도 난이도 하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12번. 여기 이제 제목이 지적 공부의 복구. 자, 이제 올해 시험에서 가장 유력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구 파트고, 복구 파트 특징은 현재 지금 제 기호는 31회 시험을 나오고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나올 줄 알았던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복구. 자, 복구에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구란 말은 지금 지적 공부가 멸실 분실했죠. 새로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 때는 근거 서류가 필요하죠. 근거 서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적 측량 의뢰서. 자, 의뢰서에는 토지 표시가 확정이 돼 있나요?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정답은 1번 되고. 나머지 이제 2번, 지적 공부 등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법원에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4번. 네 번째, 지적 소환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우리 수업 시간에 묶어서 이렇게 했어요. 다 4개 묶어서 국가가 주는 공문서 이렇게 했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했죠. 토지 표시가 나온 공문서만. 상문서는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번. 이제 등기법 파트입니다. 지적은 보통 잘 넘어가죠. 등기법 파트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 첫 번째 매매가 왔고요. 요거 왔어요 이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됐고. 자, 규칙상 신청 요구 내용으로 등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뭔가 이제 요 파트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신청서 할 때 첨부하는 서류, 신청서의 기록사항,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등기필 정보인데요. 등기필 정보는 정식 명칭이 그거예요. 등기 의무자거. 아직 권리자가 아직 받은 바가 없죠. 그래서 의무자거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면적. 자, 면적 이제 적어줘야 되겠죠.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고. 3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이 표시번호는 뭔가 하면요. 등기 후 표제부에 쓰는 번호거든요. 이건 등기관이 알아야죠, 이제. 그래서 신청할 때 기록사항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3번이 X. 이렇게. 4번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자, 법인입니다. 자, 보시면. 잠깐만요. 법인인 경우. 자, 보시면. 이제 법인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죠. 법인은 법인 명의로 등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적어줘요. 주민등록번호는 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X. 또 지금 이제 대리인에 신청할 때 대리인 나왔죠? 대리인은 성명과 주소만 적어주면 되겠죠. 주민등록번호는 X. 자, 이제 이 파트는 이제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돼야죠. 비법인 사단자에 신청할 때 그때는 기록을 하겠죠. 근데 이제 법인이나
대리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 되겠네요. 옳은 컷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 문제도 종합문제 스타일로 나온 문제고요.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파트를 좀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이제 14번. 자, 등기 신청인. 자,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그거죠.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문제.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자, 표시의 등기. 표시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이제 단독 신청한다 나왔고요. 니은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 대위 등기네요. 자, 그때는 이제 채무자가 신청이 아니고 채권자가 돼야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신청은 채권자가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X 됐고. 자, 디귿번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여기서 이제 대리인이 이제 신청하러 왔네요. 그때는 그 대리인은 행위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뭔가 이제 민법상 우리가 이거죠. 대리인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됐고. 리을번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등기함에 있어 설정 등기 후 소유권 함자에게 이전된 경우. 자, 요거 이제 중요한 그림이죠. 자, 이제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했고요. 자, 근저당권을. 자, 사건이 나오겠죠. 이제 갑이랑 을이랑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채권 제 10억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자 보세요.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이전. 여기 이제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이 넘어갔다. 의뢰 등기를 이제 말소를 해야죠. 말소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변제가 원이라면 권리자는 누구? 그렇죠. 병이 되겠죠. 누구도 가능하다? 여기는 갑도 가능하다. 또 이제 의뢰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이때는 누구다? 이때는 병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에요. 설정 등기한 후에 소유 넘어갔을 때 의뢰 등기를 말소한다. 자, 근데 문제는 현재 문제에서 원인이 변제인지 원인인지 안 나왔죠. 뭐로 풀어야죠? 당연히 편지로 풀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 갑, 또 제3취득자 병, 둘 다 이제 을이랑 이렇게 하면 있죠. 갑이랑 을이 오거나 병이랑 을이 온다. 신청할 수 있다.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자, 우리 흔히 보던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정답은 3번 되겠네요. 3번.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중으로 잡아놨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15번. 자, 전산이익 등기부. 자, 이 파트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 잘 안 보던 부분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전산이익이 된 등기부. 틀린 것으로 되어 있고, 1번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기본 질문이죠. 됐고. 자, 2번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정하는 보관 장소로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등기부예요. 자, 포인트는 이 등기부는 특징이 있죠. 등기부에는요, 개인의 권리가 기록이 돼 있죠. 이거 함부로 압수수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중요한 게 등기부는 절대로 압수수색 못 합니다. 못하고 대신 이제 신청 서류나 첨부 서류는 압수수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옮길 수 있다. X. 답은 2번입니다. 되고 2번. 3번 요거 같네요. 이제 등기부 부본 자료. 그래서 이제 등기부의 복사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자, 등기원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등기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근데 그 외 서류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등기원을 증명하는 정보. 흔히 해서 이제 계약서가 되겠죠. 자, 신청할 때 낸 계약서. 그거 이제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되는 게 아니죠. 이제 맞는 질문이고요. 자, 5번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전환을 위해서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상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한대. 뭔가 이제 옛날 등기부를 새롭게 옮겨 적었다 그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옛날 등기부는 이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옛날 등기부 이제 종전 등기부는 폐쇄하게 됩니다. 이제 폐쇄해야 한다 됐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축에 속하고 이제 난이도 상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것도 하나 반드시 이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일단 문제가 이제 길죠. 부담스럽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의권 행사하여 상속등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요건 이제 잘 안 보던 지문이에요. 이제 일단 이렇게 나오면 일단 보류예요. 보류. 요거는 모르겠다. 보류. 찍어놓고. 그럼 2번 가등기를 마친 후 건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이 할 필요가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 등기법 특징, 우리 등기법은 피상속인 상속인은 동일인으로 봐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요 의무자의 상속인 어디 갔나요? 건자 하면서 이제 건자의 상속인은 직접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고. 3번 건물이 멸실했죠? 자, 건물 소유자가 1개월 내 멸실 등기 안 하면 누가 한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이것도 이제 단골 지문. 3번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신청하지 않고 있는 중. 자, 이렇게 됐네요. 사건, 우리 이제 보던 사건입니다.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넘겨야죠. 다시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하면 자, 등기 의무 어떻게 되죠? 아들 병한테 상속. 이때 이제 보세요. 원칙대로 하면은 병 앞으로 이제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줘야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어차피 계약은 을이랑 갑이 했어요. 이 경우에 이제 요 병이 직접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바로 등기 넘길 수 있다. 요걸 이제 한 단어로 뭐라 불렀다? 요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여기서 이제 자, 서류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견을 신청할 수 있다. 되겠죠. 이제 여기 그거예요.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였습니다. 됐고. 자, 5번 일동 건물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이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할 때. 자, 그럼 이제 건물을 아파트를 지었다. 문제가 뭔가요? 자, 현재 크게 볼 때는 101동이 하나의 건물이죠. 전체를 등기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자, 다 분양 끝났는데 101호, 201호, 301호 이 세 집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나머지들은 안 하겠대요. 자,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 등기는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란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권리도 있습니다. 신청주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구분 건물에서 일부는 등기하고 안 하면 1등기 기록이 안 나온다 그 소리죠. 자,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이게 표시의 등기. 이거 이제 동시에 대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보시면 자,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자, 그다음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일부가 보존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는 동시 신청을 물어볼 때는 하여야 한다. 맞고요. 대위 등기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대위니까 신청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2, 3, 4, 5가 맞으니까 답은 1번. 이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여기서 자, 상속인 채권자도 대위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세부상관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나머지 4개가 훨씬 주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위 등기 파트 우리 하나 나올 차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위 등기 파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됐고. 그래서 16번은 난이도는 상. 1번 지문 때문에 난이도를 이제 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됐고. 그 다음 17번은 이제 그거 같네요.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2022년 나왔고요. 그건 이제 매매 계약서 나왔고요. 매매 계약의 계약서를 소유권 신청이 신청한다. 이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거래가액을 등기하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됐고. 첫 번째, 자,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를 제공해야 한다. 됐고요. 두 번째, 신청인은 시장, 군수는 구청장이 정한 거래신고 필증, 거래계약신고 필증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거래가를 써야 되겠죠. 이 거래 가액이 거기 나와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필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 그래서 거래계약신고 필증 정보 첨부하고요. 그다음 3번, 4번은 거기죠. 목록이 필요한 경우. 첫 번째, 부동산이 2개 이상인 때 첫 번째고, 4번은 부동산 1개지만 수인과 수인 사이 매매인 때 목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5번, 자, 등기하는 거래가액을 등록 중 갑구에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 자, 등기 원인란이 아니고요. 요 거래 가액은 등기부 제일 끝에 칸으로 가야죠. 제일 끝에 칸이니까 이제 그 명칭이 뭐죠? 등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칸입니다. 그래서 요 등기 원인란에는 우리 그거 적어줘야죠. 매매라 적어줘야죠, 그냥. 그래서 이제 거래가액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은 있습니다. 되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도 이제 작년 시험에 이제 여기 신고 필증 신고에 관한 사항이 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두 지문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중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되고요. 자, 18번. 자,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다. 자, 요거 같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 요것도 이제 매년 뜨는 문제죠. 자,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등기원인 여기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 안 한다 그래야죠. X. 그래서 정답은 1번 됐고요. 확인만 2번.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 최초 소유자 상속인 등기할 수 있죠. 3번에 수용이 나와 있고요. 4번에서는 군수 확인 나왔고요. 이게 확인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확인 정보, 군수 확인은 요거는 미등기 건물일 때만 됐고요. 5번, 등기한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잔기할 때. 자, 포인트 나왔네요.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할 때. 그때 어떻게 한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 문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가장 기본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제 난이도 하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19번 왔네요. 이제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도 이제 매년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멸실등기는 등기 없애는 거죠. 표제부하죠. 주등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등기. 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공유물 불분할 약정, 권리소멸 약정, 약정이 어떻게 등기한다? 부기등기 나왔죠. 요거 부기등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가 되고요. 분필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5번에 자, 표제부 등기 또 왔죠, 이제.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부기등기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하나. 두 번째가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정 나왔고, 또 하나 약정 등기, 권리 소멸 약정, 공유물 불분할 약정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었습니다. 됐고요. 난이도는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판매 특약 등기. 자, 판매 파트도 자, 작년 시험에 판매 파트가 한번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최초로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시험에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 특약도 이제 뭐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봐야죠. 첫 번째 매매 비용과 매매 대금 기록해야죠. 그래서 자, 우리 외우고 있는 거 판매 등기에서 필적 사항은 뭐가 있다?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1번, 2번 이상 없습니다. 3번 판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맞춰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아니죠. 판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어떻게 신청한다? 요거 동시 신청한다 그래야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판매 특약 등기와 판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어떻게 신청한다? 요거 동시 신청 등기입니다.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청서는 1개, 2개 따로따로 적어야죠. 별개의 신청 정보 첨부합니다. 됐고요. 답은 3번이었고요. 판매 기간은 임의적 사항이죠. 이것도 여기서 임의적 사항인데 등기원인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제 계약서에 적으면 기록한다. 됐고요. 그다음 이제 판매에 따라서 권리치 등기 한 경우 저 뭔가 하면 판매 등기 해놨다가 판매권자 앞으로 소유 등기 했다 그 말이죠. 그때 이제 판매 등기 어떻게 한다? 이제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다 나왔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이제 가등기. 이제 올해 특징. 자, 가등기 파트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등기 파트고 자, 옳은 것 돼 있습니다.
1번 가등기 명의는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없다. 자, 이제 보세요. 아직 가등기는 권리 확정이 안 됐죠. 근데 가등기 명의인 갖기 싫다 하면요, 혼자 말소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가등기 명의인도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됐고. 2번 가등기 의무자는 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죠. 됐고. 3번 가등기 권리자는, 자 여기 포인트,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요거 우리 한 단어로 이렇게 불렀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중요한 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가처분이에요, 판결이에요? 요거는 판결입니다. 판결이니까 어떻게? 판결이니까 단독 신청한다 나와야죠. 단독할 수 없다, X. 됐고. 그 다음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자가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그림 그렸어요. 이 파트 이렇게 그림 그렸습니다. 보시죠. 공동 가등기에서 이제 A가 B씨한테 공동 가등기 했습니다. 니들 둘 중에 시험 붙으면 내 토지 지분을 주겠다, 절반씩 주겠다. 그래서 A의 토지에 B씨 명의로 공동 가등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B씨가 이제 시험에 둘 다 붙었어요. 그럼 뭐 해야죠? 본등기 해야죠. 자, 그럼 이제 공동 가등기에서, 자,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전원이 전원 명의? 받아줘야죠. 1인이 전원 명의? 여기가 X.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 요 끄트머리 두 개 꼭 아셔야 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것도 주요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는 공유를 보증행위 중에서 전부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 되었어요. 전부에 관한 신청할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5번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 제3자 이전된 경우. 자,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 뜻입니다. 이제 갑이 을에게 가등기했죠.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했고, 그 후에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다, 요 말입니다. 문제, 자, 을이 이제 시험 붙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죠. 자, 본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는 을이고 의무자는 누구다? 갑이다, 병이다? 당연히 갑상도로 해야죠. 원래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의무자는 제3자이다, X.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갑상대로 본등기하면 병의 등이 어떻게 한다? 직권말소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뭐 가등기 파트도 기본적인 지문을 딱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난이도는 중으로 딱 잡아놨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전세권 파트, 이제 올해는 용의권 파트에서 전세권 파트가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1번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금 적어줘야 되겠죠. 기록해야 한다. 필요적 기록사. 2번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자, 이렇게 됐네요. 전세권 등기를요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일종의 담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죠. 이거 이제 무효가 되겠습니다. 되고. 그 다음 3번 집합 건물에 있어 특정의 전유 부분에,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전유물의 대지권에 대하여 전세권. 자, 이제 대지권은 이렇게 하면 정리해야죠. 우리가 301호로 삼은 301호와 토지 지분을 같이 쌓았죠. 그래서 301호에 대한 전세권은 돼야 안 돼요. 301호에 대한 전세권 되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자, 근데 여기서 301호와 토지 대지권, 전세 같이 달라요. 의미한 거면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인데, 대지권은 일종의 지분의 기능이 있죠. 그럼 우리가 문제는 지분에 대한 전세는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지분은 점이니까 사용수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매번 이제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대지권에 대하여 전세 등기할 수는 없다가 돼야죠. 이제 맞고. 그럼 4번 전세권의 목적의 범위가 건물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 특정층 전부. 자, 그러면 특정이 돼야 안 돼요? 특정이 된다고 봐야죠. 특정이 됐으니까 전세권 등기 신청서에
도면 첨부할 필요는 없다가 돼야죠. 한 개의 건물 일부인 때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특정층 전부니까 도면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고. 자, 5번. 자, 을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세권에 대한 병명의의 가압류. 자, 이렇게 됐네요. 이제 갑이랑 을이랑 갑과 을이 뭐 전세금 5억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이제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됐고, 그 뒤에 요 전세권에 대해서 지금 병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을은 전세권자고, 자, 병은 뭐다?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죠. 여기 됐어요. 여기서 이제 자, 갑소유의 분산에 대해서 을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 판결을 받았네요. 그때는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 말소인을 신청할 때는 병의 승낙서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왠가하면 그래서 이제 을은 전세권자고 이 병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얘가 이제 뭔가면 우리 흔히 말하던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래서 의뢰 등기 말소할 때는 누구 승낙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5번도 이제 그 파트예요.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 자,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말소 등기 이해관계인 나오면 우리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요게 이제 병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래서 일단 전세권 파트 이제 그래서 올해도 이제 조금 뭐랄까요? 뭐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중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번은 이제 거기죠. 가등기. 이제 가등기 파트고. 자, 23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정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인의 본등기를 한 경우.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였어요. 근데 문제 포인트는 소유권 파트죠. 이제 우리 정리하기를 소유권에서 이렇게 해서요. 소유권에 관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은 어떻게 한다? 중간 처분은 모두 직권 말소 그래야죠. 자, 이후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고, 근데 그 후에 이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은 어떻게 된다? 원칙은 모두 직권 말소예요. 이유는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됐죠. 소유자는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완전한 권리 회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은 모두 직권 말소였어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자, 을의 가등기 있죠? 을의 가등기 앞에 A명의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을의 가등기 앞에 저당권이 있었고, 을 앞으로 이제 가등기 했고, A가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본등기 했어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이 경매 요거는 순위가 이거보다 빠르죠.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가등기 전에 경유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경매, 요거는 존속입니다. 왜 존속? 순위가 더 빨라요. 말소할 수 없죠. 자, 두 번째는 을 앞으로 가등기 딱 돼 있고, 그 문제는 을의 채권자 B는 을의 채권자예요. 요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 있죠. 자, 또 본등기하면 소유자죠. 자, 그러면 을의 채권자 B니까 요 B는 을의 소유권에 대해서 다시금 싸울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왠가 포인트는 보세요. 을의 채권자 B는 가등기든 본등기든 다 싸울 수 있어요. 말소할 필요가 없죠. 말소하면 또 들어와요. 소유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자, 이렇게 해서요.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은 모두 직권 말소다. 그런데 두 개는 제외다. 첫 번째는 가등기 전에 경유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경매. 두 번째,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죠, 이제.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이제 가장 쉽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난이도는 하 되고요. 그래서 보셨고,
24번에 이제 신탁 문제. 자, 신탁 문제도 특징. 자, 매년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탁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반드시 나오니까 꼭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신탁 등기 왔고요. 틀린 것은 자, 1번. 자,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신탁은 수탁자가 단독 신청을 해야죠. 수탁자가 안 할 때는 이제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됐고요. 두 번째,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좀 전에 신탁은 수탁자 단독이었죠. 신탁 말소도 똑같아요. 수탁자가 단독 됐고. 그 다음 이제 3번. 자, 신탁 가등기는 소유권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 방식으로 신청하되. 자, 이제 뭔가 하면 신탁도 가등기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가야죠. 할 수 있고.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자, 신탁 원부 작성해야 되니까 그 관련 서류 제출해줘라 그 말이고. 되고. 4번.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합의 명의인 변경을 한 경우. 자, 이제 포인트. 수탁자 중에 하나가 이제 종료가 됐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변경 등기는 지금 등기관이 했어요. 등기관이 자기가 신탁 원부 바꿔야 한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직권 등기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신탁 원부 변경, 이거 직권 등기입니다. 되고 있고. 5번. 법원이 신탁 관리인 선임을 재판을 한 경우. 자, 법원에서 이제 신탁 관리인 새로 뽑았습니다. 그럼 이제 신탁자가 바뀐 셈이죠. 이때는 이제 신탁 관리인은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 변경. 자, 저 사람 신탁 관리인 새로 뽑았으니까 요거 이제 신탁 원부에 적어 놔야 되겠죠. 뭔가 하면 법원서 지금 재판했으니까 법원서 알려주면 편하겠죠. 촉탁 등기가 돼야죠. 그래서 자, 우리 수업 시간 이렇게 정리했어요. 4번, 5번을 제가 묶어 놓고요. 이렇게 했어요. 어려운 지문이니까 뜰 수 있는데 등기인이 나오면은 직권 등기라고 그랬어요. 등기인이 나오면 직권이고 법원이 나오면 촉탁이다 라고 수업했었습니다. 백선 문제 있던 사항이죠. 그래서 요 두 문제, 요 두 지문이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문장도 작년 32회 때 시험 나왔던 지문 중을 바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해서요. 신탁 원부를 변경해야 되는데 등기인이 나올 때는 직권이 되는 거고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법원이 나올 때는 촉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난이도 상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24문제 쭉 훑어봤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올해 시험은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고 문제가 이제 내년이 걱정이 또 이제 올해 시험 끝났으니까 내년 걱정이고요. 대신에 내년 시험 문제도 막 등기부 파트는 어렵게는 못 내요. 왜냐하면 이 등기부 파트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딱 지켜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아까 우리 봤던 거 6번 문제 있죠? 6번 문제 제가 이제 이의제기 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험 잘 보신 분들은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점수가 좀 안 나오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뭐 이의제기 거리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좀 정리하고 있으니까 좀 참아보시고 일단 시험 끝났으니까 좀 푹 쉬십시오. 일단 시험 끝났기 때문에 이게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좀 휴식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게 한번 세워보시고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뭐 도전할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특징이 있어요. 시험 특징은 붙어야 끝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